요즘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빚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빚을 지고 계신다면 매월 이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지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빚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갚지 않아요. 빚이 있는데 안 갚아? 이 새끼 도둑놈이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빨리 영상을 끄고 도망가세요. 여러분에게 부가 끊겼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부호 공부하는 건물주입니다. 빚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출의 사전적인 의미도 알고 계신가요? 대출의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비교했을 때 빚과 대출이 똑같은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빌리는 거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럼 빚과 대출은 타인이나 기관에서 빌려서 이자도 줘야 하고 갚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자들도 똑같은 생각일까요? 제가 주변에서 지켜봐온 부자들은 생각의 차이를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고액의 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에 매월 큰 금액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이자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거나 여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는 것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일 겁니다. 이번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고액의 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았다고 똑같이 생각해보죠. 대신 이번엔 앞의 생각과 달리 여러분이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갚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신가요?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빚과 대출이 부정적이고 지옥 같은 고통을 준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빚은 이자를 내야 하고 돈을 갚아야 하는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두 번째 생각에 가까웠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자를 걱정 안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서 편하게 빚을 안 지고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라고 이런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자가 적은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일반적인 뻔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처럼 조금이라도 따라해야 부자들의 삶을 쫓아가지 않을까요? 이렇듯 빚과 대출의 사전적인 의미는 비슷하지만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로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도 부자들의 빚과 대출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빚이나 대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자들처럼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해야겠다. 이거 아닙니다. 부자들 따라한다고 무분별하게 빚을 지고 대출을 받아서 부자들처럼 먹고 부자들처럼 소비하고 이러면 바로 노숙자 됩니다. 소비를 위해서 빚이나 대출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 돈을 빌리기 위해 기관이나 은행을 방문하면 대출 규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는데도 은행에서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대출을 잘 해주고 기존 대출의 상환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듯 누군가에게만 대출을 쉽게 주고 상환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은행이 원금이나 이자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자니까 걱정 안 하는 걸까요? 그럼 저희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자들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고 이자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돈을 갚으라는 상환 요구도 크게 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물이나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물건에 대한 담보로 원금 손실의 부담이 적고 매월 들어오는 임차료 때문에 이자 체불의 부담도 적어서 은행의 수입원인 이자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잘 해주는 편입니다. 거기에 개인 신용까지 좋다면 은행 입장에서 더 쉽겠죠. 그럼 제가 대출을 왜 안 갚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많은 건물주들은 대출을 왜 안 갚을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건물주분들이 지금 말씀드릴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대출을 안 갚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수익 때문인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빌려야 수익이 더욱더 극대화돼요. 레버리지 때문인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예전 제가 수익률과 관련하여 올린 영상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대출을 갚을 돈이 있어도 대출을 안 갚습니다. 그 돈으로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건물이나 상가를 계속 증식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 규모가 아닌 아주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빌딩을 사게 되면 그 물건지의 자체 수익만으로는 아무리 성실하게 원금을 갚겠다고 생각해도 죽을 때까지 원금을 다 못 갚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시는 건물주들처럼 어차피 못 갚는 액수니까 놀고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는 대출을 갚기보다는 건물이나 상가를 증식시킬 겁니다. 대출 상환을 종종 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은행에서 상환 요청을 받아서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만 상환합니다. 네 번째로,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매우 떨어집니다. 지금의 1억은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몇 년, 몇십 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덜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 갚을수록 소득이 계속 불어나서 나중에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이유 때문에 부자들은 대출을 갚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자본주의 원리인 거죠. 지금이라도 자신의 신용을 잘 관리하면서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신나게 소비하고 플렉스하는 삶을 산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부자일지라도 본인의 수입이나 소득 수준 이상으로 소비를 하면서 살면 끝은 안 봐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계속 소득을 늘려서 반드시 자산을 증가시켜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늘리고 종잣돈을 만들면 그 종잣돈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더 큰 자산으로 증가시키기 가장 좋은 구조가 건물이나 상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상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해보세요. 제가 건물이나 상가에 투자해서 성공했던 사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했거나 이미 부자인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을 바꾸고 실천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부자가 되는 첫 시작일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호 공부하는 건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